2020년 12월은 여전히 국경이 봉쇄되어 있고 여전히 캐나다로의 여행이 자유롭지 않으며 많은 이민 정책이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캐나다 이민이나 비자를 받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새로운 업데이트가 없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0년 총 한 해를 결산하는 캐나다 이민의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 등에 신랄하게 비난해 볼 만한 이슈들을 주로 소개해 드릴 오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급한 서비스 캐나다의 폐쇄와 그에 따른 우왕좌왕 바이오메트릭스, 치솟은 이민 비자 신청비들과 주정부 신청비들, 비자와 이민의 지연, 이민국은 일을 하는지, 많은 코비드-19 관련 캐나다 이민국 특별 조치들, 불안한 마이 CIC, 실업률 증가와 따른 LMIA 승인의 제한, 알버타 주정부의 AOS,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지연과 중단, BC 주정부의 높은 드로우 점수와 일부 직업군의 선발 제외, 온타리오 주정부의 불안한 포털 시스템과 ONIP 마감, 워킹 홀리데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캐나다 이민국은 2019년 말부터 모든 비자 이민 신청에 바이오메트릭스를 의무화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이민 비자를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지문과 생체 정보의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초기 시행으로 인한 미숙함이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바이오메트릭스의 예약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비스 캐나다가 폐쇄되었고 관련 업무 자체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사실 코로나19이 아니더라도 투여와 시설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조치로 한참이 지나서야 임시 바이오메트릭스 면제를 시행했지만 일부 임시 거주 비자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시설 확충 등으로 이민 신청자들이 무리 없이 바이오메트릭스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캐나다 연방 이민국에서 이민 신청비와 랜딩비 등 신청비의 높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원래 낮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대략 1인당 $400 이상의 신청비 인상이 있었습니다. 주정부들도 마찬가지로 BC주 경우 BC주 주정부 신청비를 $700에서 $1,150로 올리고 알버타 주정부 신청비는 신청비가 없었지만 올해부터 $500의 신청비를 받습니다. 신청비의 인상이 물가 상승률 등에 따른 인상이 아닌 40%에서 50%를 인상한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도 부담되는 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신청비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던 온타리오주는 다행히 별다른 인상이 없었지만 내년에는 많은 주들이 주정부 신청비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비자와 이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현재 매일 몇천 명이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캐나다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민국의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가 불과 몇십 명 발생하던 초기에는 캐나다 이민국에 지금보다 훨씬 적은 최소한의 인력들만 이민 비자 신청을 심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전보다 훨씬 승인이나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지만 이민국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프로세싱은 매우 느린 상태입니다. 다행히 캐나다 이민이나 비자 신청이 느려지는 것들을 보완할 만한 여러 가지 조치가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기다리는 불편함이 감소되고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이민 비자 프로세스가 예전처럼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원칙적으로는 외국인들에게 국경을 봉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단순 여행을 제외한 모든 캐나다 입국 목적에 그 입국 봉쇄에 대한 면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 비자인 경우 입학하려는 학교가 리드니스 플랜을 승인받았는지 혹은 오픈 워크펌인 경우 잡 오퍼 여부를 체크하고 입국을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제 조건들이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임시 거주자 신분이신 분들의 직계 가족이 아닌 형제나 자매를 초청하기 위해서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면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밟으셔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별 절차들이 100% 명확하면서 쉬운 절차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신청자들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절차가 있으면 캐나다 이민국의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힘드실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온라인 이민과 비자 신청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한 MyCIC는 불안한 접속이나 로그인 오류, 반복적인 언어 선택 화면 등 그닥 안정적이지 못한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는 몇 번의 큰 해킹을 당하면서 국세청이나 서비스 캐나다를 포함해서 신청자들의 로그인 정보들이 대량으로 누출되는 사고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자나 이민의 신청의 범위가 너무나 작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캐나다 이민국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한 배우자 혹은 가족 초청 이민도 온라인 신청으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지역 실업률이 6% 이상이면 더 이상 LMIA 등이 안 나오는 직업들이 있습니다. 하스피털리티나 리테일, 그리고 푸드 서비스 쪽의 직업들입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서 많은 직업들이 LMIA가 안 나오는 직업에 해당되거나 혹은 고용주의 정리해고, 비즈니스의 폐쇄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LMIA는 외국인이 캐나다에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유학과 더불어 최초의 이민 관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변화가 있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단기적으로도 비자 연장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든지 하는 어려움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주들의 하나인 알버타 경우 실업률의 증가나 현지 캐나다 영주권 시민권자들의 고용시장을 보장하기 위해서 비숙련직들에 대한 LMIA 승인 거부를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캐나다 이민이나 비자의 기회는 점점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알버타 정부는 6월 이후로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12월 21일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 정부에서 받은 6,250장의 프로빈셜 노미니에서 3분의 1 이상을 줄인 4,000장의 초청만을 발행하겠다고 했으며 앞으로 올해는 더 이상 AUS나 익스프레스 엔트리 등의 알버타 주정부 노미니를 초청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도 리커버리 플랜에 의해서 4,000장만을 받을 예정이고 이전에 밀린 신청과 더불어 알버타 주정부 이민의 암흑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얼마나 빠르게 이 부분을 업데이트할지는 모르겠지만 알버타 이민을 곧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대안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신 알버타 주정부도 알버타에서 학교를 나온 신청자에게 일반 스킬드 워커 혹은 학생 사업 이민 등의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BC주는 점수제 PMP 선발 제도를 일찍부터 시행한 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BC주에서 학교를 나오거나 혹은 현재 고용주를 BC주에서 가지고 있으면 많은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주정부 이민이기도 합니다. 현재 알버타나 다른 주들처럼 노미니 숫자, 즉 선발하는 신청자의 숫자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비스 업종의 많은 직업군들을 초청해서 제외했다던가 혹은 테크 파일럿의 선발 때문에 기타 다른 직업군들의 점수들은 여전히 많이 높다던가 하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테크 파일럿의 선발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수가 많이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BC주 주정부 이민을 꿈꾸고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좌절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에는 선발에 대한 직업 제한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물론 수요가 많아서도 그렇기는 하지만 현재 온타리오에는 예고 없이 특정 카테고리의 신청 점수를 발표하고 하루 만에 준비해서 등록해야 하는 주정부 접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신청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터내셔널 그래주에이트 잡 오퍼 카테고리 경우 한동안 접수가 제한되었으며 며칠 뒤에는 올해는 더 이상 안 뽑겠다는 발표로 무마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곧 EOI 점수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시 접수가 가능해져서 많은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원래 전통적으로 인기가 많은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의 특성상 어떤 예상 못한 문제가 있을지도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온타리오는 2020년도에 주정부에 배정된 노미니의 숫자는 8,000장이었지만 결과적으로 8,050장에 추천을 했고 그 이후에는 받는 신청은 내년으로 재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아주 특별한 비자입니다. 나이 제한도 있고 워킹홀리데이 비자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를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도전이 쉽지 않기도 합니다. 현재는 더 이상 새로운 초청을 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가 오래가게 되면 안타깝게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은 좌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재개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년 캐나다 이민 비자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0년 동안 저희에게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저희도 힘을 내서 영상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간다 캐나다는 캐나다로 이주하고 삶의 터전을 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더더욱 열심히 도움되는 영상을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